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인생의 애드립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연휴입니다. 놉시다. 김선생입니다. 네, 놀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9편, 총 9편. 네. 저희 멤버들이 2개씩, 3개씩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연휴에 꼭 봐야 될 영화를 한 편씩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추석 특선 영화 소개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추석 추천 영화. 아하. 네. 추추. 아, 추추? 추추형. 그렇지. 네, 추추형. 좋은데 추추형. 응?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영화들이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지혜형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신경을 써서 이번 연휴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저희도 쉬어야죠. 더 솔직한 얘기는 저희도 쉬어야죠. 그렇죠. 연휴가 길어가지고 네. 연휴가 짧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했었는데 연휴가 좀 기니까 저희가 중간에 모이기도 약간 애매한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전 상투적인 멘트 한번 날려볼까요? 기대된다. 이미 빨리 가신 분들은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추석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날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지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모이실 때마다 두터워져가는 가족의 정을 느끼시면서 커져가는 보름달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보면 맨날 이러잖아. 헬기 빡 뛰어가지고 막.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그 내가 비밀을 얘기해줄까? 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뉴스 멘트들이 비슷하거든요. 그 전해 거를 참고해서 그래요. 아. 그게 복붙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거의 복붙해가지고 멘트만 약간 바꿔요. 표현만. 그러니까 고속도로 중계차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거든.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네. 괜히 한번 벼 농사 쫙 하고 논 훑으면서 그렇지. 아라리 익어가는 알곡들도 그렇지. 한가위의 정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꼭 서울역에 정말 저희가 미리 표를 못 끊어서 못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면 옆에서 애 막 사탕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치대고 있고 막. 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부모님들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 가야죠. 선물 바구니 준비해서 내려가려고요. 그게 그치. 그 전산화가 돼가지고 다 노트북으로 하는 이후로는 쭉 뽑아요, 몇 개를. 사실 어려운 기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쭉 뽑아놓고는 여러 가지를 케이스를 놓고 합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휴일 스케치, 무슨 명절 스케치 이런 게 거의 비슷한 게 다 뭐 해가지고 하거든요, 보통. 그럼 우리도 흉내 내볼까? 지금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에 나가 있는 황대리 연결해서 고속도로 교통 상황 한번 황대리 계신가요? 없답니다. 그 국내동 톨게이트 가면 그래. 그 이제 서울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그치. 나와서 하잖아요. 네. 야, 계속 나와 뉴스 시간마다. 진짜 힘들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꿀보직이에요. 그래요? 그 연휴에 그게 가장 막내가 보통 타거든요. 왜냐면 그 중계차를 탄다고 표현하는데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근데 기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뭐 이게 팩트가 시간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면 위험 부담이 좀 있는데 네. 막내들 연습시키기 딱 좋거든요. 가로쳐놓고 고속도로 국내동 톨게이트 가면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실이 있는데 네. 그 앞에 크게 화면에 실시간 그게 다 떠요. 네. 교통상황. 시간도 뜨고. 그러니까 자기 그거에 맞게 가져가가지고 시간별 그 상황만 바꾸면 되거든요. 서울, 부산 지금 출발하시면 6시간 반 그치? 예상되고요. 지금까지는 뭐 6시간 반 걸리고 그 있잖아. 오늘만 서울 시내에서 38만 대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경부선에서 하나, 호남선에서 하나, 그리고 대전까지 하나, 내지는 뭐 강릉 뭐 이런 데 하나 이렇게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는 꿀보직이야. 특히나 지상파 같은 경우는 YTN은 좀 힘들어. 왜냐면 매시간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오전 뉴스 한 번, 정오 뉴스 한 번, 5시 뉴스 한 번, 8시 뉴스 한 번. 그러면 아침 새벽에 가서 아침 새벽 뉴스만 타면 되니까 그거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앉아서 거기서 많이 줘요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겠네, 뭐 그렇겠네. 펴가지고 영화 보고 뭐 이럴 때가
계속 영화 보다가 영화 한 3편 볼걸? 그렇지. 그리고 나가가지고 타고. 야. 네, 들어가서 또 점심 거기서 식권 이런 거 줘요. 그래. 지금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근데 뭐 구내식당이니까. 그렇지. 맛있어. 어. 먹고, 와서 또 영화 보다가. 그럴 때 우리의 또 추추영에서 그렇지. 선정된 영화를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네, 혹시 기자분들 듣고 계시면 네. 보세요. 그리고 한 10년쯤 보시다가 그만둬. 니네가 하나 해. 네. 그렇지. 옛날에 다 했는데 아.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명절 때는 더 안 쓰잖아. 그쵸. 네, 그 전에는 뭐 명절 아닐 때는 그래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TV를 보시거나 DMB를 보시기 때문에 네. 그때는 중계차를 타면 연락 진짜 많이 왔어. 다 문자로. 나오더라. 문자로 뭐 안부도 그때 묻고 뭐 잘 지내느냐, 뭐 얼굴이 뭐 살이 쪘네, 뭐 이러면서 전화도 오고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그렇구나. 아무리 타도 연락이 안 와. 채널도 많아졌고. 그렇지, 네. 그렇지. 누가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야, 스마트 어플 키면 더 정확해. 실시간. 팀앱 팀앱. 다 팀에 보고 가거든. 그러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다 팀앱을 보고 다니는 시대에. 그쵸. 무슨 이걸 나와가지고 뭐 몇 시간 이걸 누가 보냐. 그치. 정보로서의 효용도 없다 해가지고 없애자고 하는데 그래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럼요. 그냥 아직은 하는 것 같아요. 또 되게 뻔한 거 있잖아. 일기예보 하면 기상캐스터 분들이 그날만큼은 또 한복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보름달을 볼 수 있나 없나. 요거 꼭 그렇지. 얘기하신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서 보름달을 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네. 이번 연휴는 특히나 굉장히 긴 연휴가 다가왔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는 부담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간혹 추석 당일 뭐 이럴 때 특히나 더 긴 연휴 때 서울에 있으면 저는 약간 추석 당일날 서울에 혼자 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약간 좀 재밌어. 약간 28일 후 뭐 영화 로케 같아. 야, 그렇지. 아무도 약간 없어, 아무도 그런 없어. 느낌 있죠. 네. 비어버린 도시. 네. 광화문 이런 데 다니면 막 쌩쌩 다니고 막. 네. 그래서 혼자 저기서 뛰어다니고 막. 못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 보고 막 혼자 막. 혹시 그럴 때 하의를 탈의하진 않나? 아이. 수영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 하이타일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른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얘기해줘. 하이타리? 청계천과 하이타리. 그 키워드로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자,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유쾌한 오늘의 빠따 사연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뭐 기다렸어요 이 사연을. 네. 김 선생께서 오늘의 빠따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삐잼 큐. 야, 진짜 짜증나. 읽기만 해도 짜증난다, 진짜. 대박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정도는 못 봤는데 나. 야, 이 아줌마가 되면 그런가요? 아니, 이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럼요. 아니, 물론, 특정 시간대에 꽉 차 있는 커피숍, 이런 데는 가본 적이 많지. 나도. 학원가 앞이라던가, 네. 학교 앞이라던가. 예, 그건 뭐, 그 시간에 그냥 와가지고 이제 수다 떠시면서 같이 있으신 분들. 근데 애들이 곧 나오니까 그럼. 뭐 2, 30분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시간대는 그분들이 오는 황금 시간대인 거야. 시간마다 왜 이제 고객들의 연령대나 이런 게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아줌마 손님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매장 내에서 진상을 떠니까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 텐데, 네. 약간 남자들이 예비군복 입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심리가 비슷하겠구나.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지.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안 할 텐데, 안 하지. 모여 있으니까, 왜 예비군복 입으면, 그치. 막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에이! 막 그거 있거든요. 단체로 멀쩡하던 분들이. 아니, 씨, 공중 화장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 저 숲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그 예비군 얘기 나왔으니까 청설모 있잖아, 청설모. 나무 타는 청설모. 걔네 되게 빠르잖아. 걔네한테 꼭 뭘 던져. 난 걔네가 맞겠나 싶었거든요. 한 명이 던지니까 용단 폭격이 돼. 청설모가 맞더라고. 솔방울이 났더래. 돌이 수십 개를 던지니까 맞는구나. 그런, 비슷하네. 아주.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꼭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옷을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입고 싶어. 그리고 전투화도 신발 안 고무링에서 이렇게 안 넣고 그렇지.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내밀 그렇지. 정말 추하게. 지익지 끌고 다니고 싶고. 그치. 그 선배님들 근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꼭 약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단독 플레이로 또 굉장히 진상한 아줌마들 있잖아. 단독으로. 네네. 그래서 아줌마들은 약간 예비군 군복 입은 남자들이랑은 또 다른 그런 경향성인 것 같아. 그렇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단독일 때도 아주머니들이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네. 예비군들의 심리를 빗대보면 이해가 가긴 해. 그러니까 약간 억하심정인가? 그러니까 나는 손해봤다. 약간 차별당했고 착취당했다. 예비군들의 억하심정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나 군대 가지고 좁게 치웠는데 여기까지 내가 불려와가지고 이래야 돼? 하는 게 아니 있는데. 근데 그게 예비군복을 입었다고 물론 같이 모여 있으면 그러거든요. 근데 또 예비군복 혼자 입고 갈 때는 대중교통을 타도 조용히 있지. 그러진 조용히.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때 그러진 조용히 않아. 있지. 조용히 어떻게 있지. 조용히 있어. 그렇지, 그러다가 그렇지. 이제 모이잖아. 그렇지. 모여서 같이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이상해져 사람들이. 그 이상하지. 그지. 그거는 그 또 확실한 다르네, 것 다르네. 같은데 맞네. 요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비슷하기도 하면서. 야, 정말. 아니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안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그렇죠. 네. 이분들 진상을 요 카페에서 부리시는 진상 떠는 이 아줌마들. 그렇죠. 부리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자기 집 거실이잖아. 그치. 한 번 해줘서 그래. 그치. 그래서 세 잔 안 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해준 이유가 단골 되실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단골들 더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간과하신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이런 손님은 없는 게 낫다. 맞아요. 매장 맞아요. 관리나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그냥 봤을 때. 잘해주니까 한없이 퍼지는 거야. 네. 매너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심지어 단골들 중에 네. 먼저 요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단골로 깔끔하게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 많죠. 많지. 그럼 그런 분들한테 괜히 직원들이 서비스 주잖아. 어. 시간도 계속 그냥 리필도 해주고. 어.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는 분들은 공짜 리필도 막 받아요. 예. 그리고 뭐 가져와서 드셔도 돼요. 이런 소리를 먼저 듣는다고.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포도까지 씻어오래. 야, 포도는 대박이다. 포도를 어떻게 씻어달라고 과일 그래? 씻어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진짜 아무리 이게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커피숍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네. 아니 실제로 이런 민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대충 비슷한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페. 야, 네. 이 김 선생이 나한테 옛날에 얘기해 준 것 같다. 네. 그 카페 주인이랑 사귀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안 넘어가. 카페 주인 사귀. 그 더 웃긴 거는 내가 그 카페 단골이었어. 그 눈이 뭐 이러면서 맞는 것 같다야 뭐 야. 이랬던 기억이. 연애지상 주자가 괜히 연애지상 주자가 아니야. 야 정말 대단해. 아빠만 안 돼 보신 분이야. 야 세상 좁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배 감독 혹시 그 카페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단골이었어. 내가. 단골이었어. 와. 정말 세상 좁았는데 네. 그래 그 학교 그 카페가 딱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카페였어. 맞아. 응. 단골이 초등학교 애엄마들이라서 이런 애환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어. 네. 야, 진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초장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조금 그쵸. 깐깐해 보이고 그 손님들이 안 오더라도 맞아요. 다른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피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일수록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좋은 단골이야. 좋은 단골들이 알아서 막 이상한 뭐 못하게 사람들한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라도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분들이 그래도 단골이 되실 분들이니까 생각했던 게 이 카페에 지금 굉장히 심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오고 있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갈무리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좋은 단골이 이제 이 바리스타 분을 위해서 생각을 있다면 슬쩍 가서 항의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면 되냐? 라고 딱 연기를 하면 그렇지. 바리스타가 약간 난감한 표정으로 아주머니한테 가서 저기 다른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외부 음식을 가져서 먹어도 되냐고 항의를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핑계를 낼 수 있잖아. 그렇지. 야, 근데 이 아버지만 갈 것 같아. 그 테이블로. 그렇지. 그 테이블 가서 아니, 먹을 수도 있지. 아니면 갖다 줘. 반절 꺼내가지고. 같이 소이 먹읍시다. 같이 먹자고. 야. 야, 난감하네요. 정말 그러네. 이걸 배우를 써도 이거 참 힘든 상황이. 선을 이미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뭔가를 되돌리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천하장사 만만세네요, 진짜. 이분들은 그냥 안 오시게 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정색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네, 맞아.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맞아. 얘기를 사장 핑계를 대고 차라리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예. 요럴 때 그게 좋네. 매니저.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안 됩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나오라고 해. 야, 이것도 가정할수록 너무 힘들다. 야, 접으셔야 되나? 저거 생각 못했네. 예. 사장 올 때까지 내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전화해. 그럴 때는 그럼 알바생들이 울고 해야지, 옆에서. 힘들다고. 아니 그러면 신고하면 돼요. 그래, 그건 신고하면 돼. 그치, 그치. 사장 나오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업무방해, 뭐 영업방해 그렇지. 이런 걸로 신고하면 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분들은 더 이상 손님을 안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런 상담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빠따잖아. 우리가 빠따잖아. 상담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렇지. 빠따면 돼. 빠따면 어떻게 할 돼. 겁니까? 감정이입했네. 네. 이 아주머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빠따 사회를 계속 하면서, 빠따가 폭력과 고통을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우리에게도 반발심이 생기고 그런 걸로는 이게 그냥 손방망이 처벌밖에 안 돼. 그렇지. 멍나도를 때렸는데 멍지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걔는 우리를 싫어할 뿐이고 그게 아니야. 지속적인 짜증을 유발시키는 뭔가를 해놔야 돼. 아. 네. 자,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뭔가를 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그들이 자기의 행동이 발목을 잡은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적합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아주머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살림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렇지, 거.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 짜증나. 자기가 안 가져가고 나도 가져. 그렇잖아. 그렇지. 지금 이 양반이 자기 드신 거 놔두고 가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란 말이지. 네. 그렇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1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꽉꽉 채웁니다. 네. 거기에 야채 이런 거 말고 네. 예?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이 보면 있죠? 이거 있잖아요. 찌개 국물 야, 약간. 냄새의 짱은 생선이야. 끝이다.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거든요. 천안에서 동태찌개 식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치운단 말이에요, 가면. 네. 야, 작살이야. 작살이 진짜. 오늘 동태 직원들이랑 동태찌개를 드세요. 네. 그리고 그걸 딱 모아오세요. 그리고 보면 본인들 먹고 씻어달라고 하는 이 포도 먹고 씨발라 먹고 거기 침 다 묻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놓고 한 대 다 담아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한 올 한 올 다 담아가지고 생선 넣고 해가지고 적당히 냄새가 폴폴 나고 네. 바느구멍으로 폭 찌르면은 그 비린 냄새가 딱 국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위에 날파리 계속 날아다니는 거 무게감도 그거 좀 있잖아. 있고. 그거를 두 봉다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네. 요 아주머님들 집 찬장에 깊은 곳에 딱 짱박아 드립니다. 야. 짱박아 드리는 걸 끝내는 게 안 돼. 기분 나쁘지만 버리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 찬장에 이쁘게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16자리로 설치해 놓은 다음에 본인도 까먹으시게 네. 잠그시고 나오십니다. 야. 그래서 곧 도어락을 해체하려면 싱크대 전체를 뜯어야 돼. 최악이야. 야, 생각만 해도 싫다. 정말 너무 싫다. 집안에 날파리들이 겁나 날라다니고. 야. 그리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과일 껍질은 안 돼. 왜냐면 과일 껍질은 그 냄새가 그 한 2, 3일 동안은 그래도 조금 나름 향기로워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리고 썩는다고 해도 그 썩는 냄새가 지독하진 않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과일은 안 됩니다. 맞아요. 동태하세요. 대박이야, 동태찌개. 진짜 그리고 최고다. 동태찌개를 버리려면 그 음식물 쓰레기 그냥 넣으면 생선 뼈 때문에 찢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나르기 힘들거든요. 진짜 최악이야. 그래서 그 안에는 까만 봉다리 있잖아요. 까만 봉다리에다가 넣고 그거를 넣으면 덜 찢어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봉다리 안에 넣으면 안 되는데 안 돼. 그 뼈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구멍 난다. 뼈 때문에 찢어지진 않는데 구멍 나. 일단 야. 부엌에 쭉 흘리면서. 출처는 가르쳐 드리자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은 부엌만 흘리지 말고 보통 구조가 부엌이 먼저 있고 거실 있고 방이 있잖아요. 네네. 인사해야지. 거실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렇지. 방에 계시는 그 바깥분한테도 인사하고 네. 국물 쫙 집안 한 바퀴 흘려준 다음에 찬장에 넣고 도어락 16자리 아니야. 들고서 찬장 안 돼. 찬장은 용량도 작고 그래. 그거는 따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구찌가 제일 큰 거는 그 싱크대가 연결돼 있는 그 부분이에요. 아래쪽. 그렇지. 아래 싱크대. 통짜. 그렇지. 그 개수대 있는데. 그렇지. 네, 거기 넣어놓읍시다. 거기- 그 밑에다 넣고 넣어놓으시고. 잠그면 개수 때까지 뜯어낼 수 있어.
그렇게 해놓는 걸로. 야, 냄새 배가지고 쿡탑도 못 써. 제가 볼 땐 요거 인테리어 하나 500만 원 봅니다. 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카페에서 즐겁게 수다 떨고 계실 때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해드린 걸로. 그렇죠? 네. 야, 좋다. 저희가 방독면 쓰고 손에 장갑 끼고 가지고 딱 해드리고 올게요. 야, 생각만 해도 깜찍합니다. 야. 네. 아무튼 조금이라도 분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네. 요런 진상은 하지 맙시다. 네. 우리 식구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받아주겠어? 그래. 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니까 하여튼 요런 건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최희연 원장님 모시고 오랜만에 찾아뵙는 상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 소년도 한국 정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방송. 정치를 갖고 노는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한준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은 29살 여성분께서 이제 요런 사연 들어올 때가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이 40대, 50대 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많은데 약간 이 버거움을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제 삶을 살기도 지금 빡세거든요. 근데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뭐 이렇게 나름의 이 고충이 있으신 분의 뭔가를 상담을 해드리기가, 물론 이제 상담은 최쌤이 다 해주시지만, 그거를 놓고 이렇게 뭔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29살 여성분이 보내주신 오늘 사연이 조금 긴데요. 여름 작가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20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이유나 사건 없이 끝없는 내적인 공허함과 싸우고 있어요. 보통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삶, 관계, 사랑이 제게도 너무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한없는 덧없음이 제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마음속 공허함이 주체가 안 되는 날에는 저도 저를 놓치고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 감정에 익숙해서 컨트롤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언젠간 만나게 될 나의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어요. 살아있는 한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공허함 속에서 차분하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공허함을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수많은 실패가 난무했던 내 삶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보고 감정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부모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복은 있지만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성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딱 한 번 1년 반의 나름대로 긴 연애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을 길면 한두 달 정도만 만나거나 원나잇 하는 만남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만남을 후회하면서도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적당히 남녀 관계를 즐기고 상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어떤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다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소개로 만난 사람들과도 한두 달 만나다가 잠자리를 하게 되거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서서히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러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는 걸 보면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공허함이 진지한 관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반년 동안 남자를 안 만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과의 관계, 가족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최근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건 3번 정도 돼요. 그런데 슬슬 병이 돋네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일반적인 성격의 남자예요. 만날 때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좋은 멘트하고 진지하게 만나봐도 좋을 사람인데 제 마음에선 그 남자의 나쁜 점을 발견하려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죠. 이렇게 모순되는 제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기도 하고 안쓰러워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소소하게 예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사랑하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가끔씩 울컥하고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남성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어려운데요. 우리 테리 오빠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그러셨군요. 공허함에 대해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씨름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테리 오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 내면 가지고 외면은 뭐 그 상관없는데 내면 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투덜거리고 나가셨습니다. 요런 공허함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네. 저 스스로. 생각해보니 있네, 약간. 예. 자기 패턴을 자기 스스로 스토리화 시킨 거 아닌가. 자기 캐릭터로, 성격으로.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뭔가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계속 파고들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관계를 누군가와 시작할 때도 생각이 계속 앞서가는 게 많은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피상적인 느낌, 차분하게 살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평정심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이런 것이 없이 생각이 많은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피상적이세요. 그런 면도 좀 네. 느껴지네요. 네. 삶을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가장 구체적으로 감내하면서 뭔가를 직면하고 느끼는 건 오히려 남자들을 만나면서는 그걸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지금 선후가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다 내적으로. 네. 그래서 관계도 오래 못하고 원나잇 멋을 주로 하고 짧게 만나고 뭐 이러고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패턴 때문에 공허함이 더 생기고 막 깊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이거는 앞뒤가 다 서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하기도 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김 선생님은 본인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면서 표정이 아주 의미심장병 걸리게 지금 말씀하시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공허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거는 사춘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되게 공허했어요.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뭐가 중요한지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살아내야 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때는 되게 공허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분은 삶, 관계, 사랑이 제게도 너무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가치가 없어서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서 공허했을 때였고 그리고 30대 중반에 잠깐 공허했었을 때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할 만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공허했거든요. 이분하고는 양상은 공허하다는 양상은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원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저랑 싱크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공통점은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구체성이 굉장히 없는 거죠. 막연하고 네네.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에 많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쓰신 글만 보면 수많은 실패가 난무했던 내 삶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고 무슨 실패가 어떤 형식으로 난무했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일까? 이게 실패의 형태에 따라 되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상적이세요. 안 써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감정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부모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물론 이제 시간상 이렇게 짧게 적느라고 그렇게 해서 적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표현 자체가 네. 그렇게 막연한 특성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네. 마지막에 써놓으신 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소소하게 예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을 아예 없앨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꼭 그러기로 하신 분이면 부연으로 이 문제는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있거든. 네.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조금 궁금해요. 물론 근데 디테일한 사연들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표현하시면서 그걸 좀 쌓아놓고 다시 보면 아, 이게 내가 계속 생각할 만한 가치 있는 생각인가? 가치 있는 표현인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그걸 글로든 일기로든 혹은 뭐, 녹음을 하든 아니면 뭐 사진을 찍고 글을 쓰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이 공허함을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내가 계속 평생 붙잡고 가야 하는 어떤 생각의 테마다라고 여겨지시면 그냥 좀 분리를 해서 그럼 거기에 몰입할 땐 거기 몰입하고 현실에 몰입할 때 현실에 몰입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어떨까. 오히려 그러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떨쳐내기 힘든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별한 이유나 사건이 없는데 내적으로 공허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할 때, 아, 그런 감정이 있죠라고 얘기하면,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라고 이렇게 공감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주로 상담이니까 이제 상담해 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렇지요. 못 살아요. 맨날 현실적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막연한 그렇지요.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고개를 네. 끄덕이고 네. 제가 그걸로 전공해서 사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한 맥락에서 결국 약간 두 가지 맥락인데 결국 이게 뭔가 막연한 표현인데 사실은 뭔가 구체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하고 아까 배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해서 조금 더 이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이건데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느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걸 계속 찾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또 그렇게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명확하지라고. 근데 어떤 거는 아무리 뒤져도 원래 자체가 네네. 막연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핵심은 아닐 수 있어요. 발달적으로 볼 때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을 지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휙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자기를 늘 빠뜨리게 하는데 정체는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설명을 해요. 설명을요? 네, 설명을. 본인이 설명. 한의사가 그게 능하고 상담사가 그게 능한데 굉장히 막연한 걸 뭔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막연함이 뭔가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위안이 돼.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으면 뭔 개소리야 아마 할 거야. 여러분들 뭐 보더라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보덤이라고 있어요. 나르시스틱 인절이라고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뭔 개소리야 이럴 텐데.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배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네. 그럼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돼요. 개선이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네. 이분이 이제 부모님 얘기도 했는데 네. 되게 요런 공허감을 제 표현대로라면은 1세에서 3세 수준의 공허감이라고 말을 해요. 1세에서 3세 수준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3세에서 5세, 보통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신경증이라고 얘기하는 네. 우리가 보통 구체적인 공허예요. 이게 없어서 공허해. 나는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없으니까 외로워. 그래서 공허해.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외로워. 공허해.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들은 구체적인 공허함이거든요. 네. 요건 되게 이제 연령적으로 보면 3세에서 5세 수준으로 조금 더 뒷단계예요. 성숙한 단계예요. 오히려 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전 단계 한 1세에서 3세는요. 정체가 없어요.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보호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공허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 건태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정말 나락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우울도 그 감정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그게 그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설명을 해서 네.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정체가 없는 건데 정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위안이 돼요. 혼자 되게 많이 그런 걸 정리를 하신 분 같긴 해요.
이 정도면 내가 요런 거에 빌미 삼아 내가 생각을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요 정도 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요런 의식적인, 제의적인 제스처를 해야 멈춰진다. 오케이, 밸런스가 이 정도 맞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본인이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을 하신 분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흥미로운 게, 근데 남자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체는 아니, 남자가 그건 뭐 필요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 괜찮은데,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네네. 늘 공허함을 다 채우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포장을 했지만, 네. 확실히 어딜 건드리면 꽝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남자 관계. 그래서 자기 꿈이 대단한 가정도 아니고 막 절대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하고 이쁜 알콩달콩한 가정을 너무나 원한다. 라고 하시는 데서 여기 뭐가 조금 네, 거기는 판타지랑 완전히 현실이 다르죠. 이 사람이 네. 단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판타지고. 이 사람이 단란한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은 단란한 가정을 원해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을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 가정은 재미없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밋밋한 가정.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에 지금 온도차가 커요. 판타지로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판타지가 닿기 힘든 판타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은 판타지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판타지는 생각할수록 현실을 좀 공허하게 만드는 판타지이긴 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 괴리를 느끼는 지점에 자기가 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단란한 가정 하면서 되게 뻔한 어떤 신화적인 이미지를 갖다 놓고 나는 거기 도달 못하는 사람. 그렇죠. 뭐 이런 네. 식으로 자꾸 그 중간에 있고 싶어 하는 느낌? 본인이 단란한 가정을 원하면 간단해요. 그냥 그 섹스했던 사람과 계속 사귀면 돼요. 네. 그래서 지지고 볶고 갈등도 일으키고 지루하고 우리 연애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계속 만나고 또 살고. 실체보다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실제적인 감정 교류나 그걸 통해서 기뻐도 하고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해보고 또는 어떤 일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감정들이나 현실보다는 생각이 항상 그 앞에 나가 있는 거죠. 실체를 진짜로 직면할 만한 용기가 있는 분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삶의 태도, 가치관, 사랑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걸 자기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거기에 몸을 던져봤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가면 원치 않는다 그걸. 이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실은 용기가 없는 거야.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혹시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닥쳐오는 것에 두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걸 머릿속으로만 그려놓고 진짜로 그 삶과 소중하다는 것에 내가 내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던져보았는가라는 거를 물어보고 근데 싶어요. 던지기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이 공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극단성이에요. 공허와 극단은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찾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블랙홀을 건드리잖아요. 매우 극단적이에요. 이분이 지금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성관계가 좀 더 나아간다고 쳐요. 매우 불안정할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상상인지 몰라도 그렇다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길로 가야지 그거 현실이에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현실보다는 훨씬 더 그 기복이 심할 거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쪽에 발을 디디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텐스 필링이라 그러는데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남성과 또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지지고 볶고하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면 좋은데 오히려 본인은 그보다 더한 개인적인 강렬한 감정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도 어렵고 상대한테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은 계속 그냥 짧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 1년 반의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무난해서 끝냈지만 지금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의 관계에서 어떤 설레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관계에서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애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결론은 확실히 내렸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별 문제 없을 때 굉장히 모든 게 힘들었거든요. 이러다 죽는 건가? 너무 좋은데? 재미도 없고? 할 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었어요. 나를 어떤 지점에 지금 놓고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서 까딱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고
아니면은 이렇게 물 위에서 햇볕 받고 요 수준의 상태로 자꾸 놓고 싶은데 이건 물이 없잖아 지금. 너무 평범한 보도블록 위에 내가 서 있잖아. 내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뻔히 보이는 길을 그냥 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내가 그렇게 하자고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냥 개념인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실감이 안 나니까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잘 살다 가는데 너무 추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서 너는 근데 지금 햇반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잖아. 아니야 이건 밸런스야. 이러면서 나랑 대화하고 막. 저는 그때 근데 글을 썼거든요. 글을 쓰고 나서 보면 제 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야 너는 중학생 일기 같은 거 써놨냐? 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좀 곱씹어볼 만한 생각인데?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글을 쓰든 뭘 하든 사진을 찍든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면 저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로 표현 안 되는 개념의 세상이란 게 이분도 그게 없이 그냥 현실의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살아 넘기는 걸로 어떤 실감을 얻는 삶을 바로 살기에는 개념과 싸워온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한켠에 놨다가 내가 편할 때 꺼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곁에 두느냐. 일반적인 다른 삶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의 평정을 찾았다고 하니까 다만 이제 그 이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통과하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킬레스건이니까 본인 입장에선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이거 하나라도 잘 되면 될 텐데라는 아주 역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오로지 행복한 가정만 꿈꾸는 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다른 건 다 평정을 찾았어. 근데 이건 안 돼. 나는 평생 이쪽은 공략을 못하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히 막연하고 힘들잖아요. 이런 느낌에 아마 이분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중하고 있겠죠. 뭔가 이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많이 아니라 이거 네네. 다른 거 다 없어도 요거 하나만 풀면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자기의 절대적인 어떤 목표가 근데 이런 우리 가정을 사람들이 꾸리고. 되게 그래요. 이게 제일 안 돼서 그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딴 것만 잘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세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 그거 꼭 파고 그거 결국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요 사례 아니지만 제가 두 가지 비슷한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른 관계는 대개는 괜찮아요. 근데 이성만 사귀면 상대방을 의심해. 아주 멀쩡한 사람이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러다가 이성만 관계가 깊어지면 쥐잡듯이 상대를 잡아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냥 상대를 사귀지 않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냥 무난하고. 근데 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상대를 사귀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블랙홀을 건드리는 거예요. 참 난처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자기의 애정 관계를 주는 느낌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섹스를 해요. 그리고 안 만나. 이 사람처럼 연락을 끊어요. 딱 이 케이스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섹스하기 전에 끝나던가 왜 섹스를 하냐. 섹스를 해야지 정확하게 끝낼 수 있대요. 상대를 아예 모질게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는 황당한 조언을 드렸는데 그냥 만났으면 섹스했다고 가정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둘째 문제지만 그렇게 상대들은 다 나를 섹스를 위해서만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줬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관계의 줄다리기에 대한 특성인데 이분도 그런 관계의 줄다리기 특성에는 비슷한 요인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제가 주제를 어렵게 만들죠. 이래서 제가 돈을 번다니까. 그럴싸하네요. 근데 이게 결국 이래가지고 상담에 오래 남아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면은 이 상담이 해결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미궁에 빠지는 걸 서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되는 상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사를 잘못 만나면 좋은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이런 병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에 빠지는 경우도 다분히 많아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쉽지 어려운 않네요. 문제인데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쉽지 약한 않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잘 다뤄주지 않거나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꼬이는 거죠. 남자를 또 계속 만났는데 그 남자가 또 어떤 다른 블랙홀이 있다면 그렇죠. 이 커플 정말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남자는 뭐 다 멀쩡한데 누구를 만나면 쟤는 날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해보면 그 남자와 이 사연 주신 분이 만난 순간부터 이 둘은 지금 최악의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해결돼야 이제 남녀 관계를 좀 제대로 오빠 생각인가 지금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영화 비터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비터문의 그 두 사람은 정말 악질의 병적 관계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엔 둘 다 죽잖아요. 이 관계의 파국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오는데 그런 느낌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들어가는 거고 확실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세요. 왜 안 가세요? 거기 가야지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오빠 생각에 그런 진지한 사연이 있었어? 오빠 생각이 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들으면서 비터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분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나요? 이성관계에 일단 들어가는 거는 필요하죠. 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성관계에 들어갈수록 상담을 많이 해야죠. 상담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얘기들 다 얘기해가면서 코칭을 받아야죠. 마치 꼭 연애를 하는데 옆에 꼭 장인이 서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처럼. 그러네요. 아니면 이 게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네. 야, 요거 새로운 재미인데? 이렇게 말도 통하는데 약간 텐션이 있는데 잘 순 없어. 얘는 나를 그냥 사람 친구로 생각해. 그게 상담이에요. 그렇지. 온갖 성적인 이야기가 난무하되 섹스는 안 해. 이분한테는 그러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공허함이 이게 메인이잖아요, 지금. 네. 그 공허함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은 뭐 약물의 도움을 받을 정도가 되나요? 일단 그 공허가 어떤 사람들은 약 먹으면 상당히 채워져요. 이거는 약간 복걸복인 것 같아요. 치료 현장에서 보면 쓰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는 진짜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써도 잘 안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시도는 해볼 만하다. 잘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네. 아닌지 시도를 한번 해보실 그래서 어떤 필요는 있다. 사람들은 뭐 백날 다른 거 해도 안 됐던 사람이 그걸로 잘 되는 경우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해볼 만은 하다. 우선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법,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패턴이 너무 공고하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 그 전에 상담을 많이 받으신 것 같진 않고 혼자 생각을 오히려 좀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좀 한계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코칭은 필요하다. 어쨌든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약물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배제하지는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공감이 난해한 부분. 오늘 방송 들으면 이거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20대 분들도 젊은 사람에다가 여자라고 그래서 좋아하더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저희보다 이 연령대 해결하기 쉽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정신 연령이 저보다 한 2배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이쁘시지 않아요? 써주신 문장을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그 공허함이 어떤 실체인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한테 이런 공허함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관념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비슷한 요렇게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고민되시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에이스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연세로 된 정신과로 찾아가 보세요. 아니, 가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보단 사연이 날 수도 있어. 그런가? 그렇지.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가웠어요, 선생님. 새로 시작하고 싶나 봐.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